이들은 지수 로그 부등식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죠. 2의 x승이 예컨대 4가 된다. 그럼 위치를 바꿔서 2의 제곱이 되니까 1대1 함수라서 x랑 2랑 이제 같아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밑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지수끼리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다시 일로 올까? 괜찮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걸리면 오는 거야, 알아서. 자. 근데, 부등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x승이 4보다 예를 들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고. 그럼 x와 2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쪽이 더 큰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2분의 1에 x승이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x가 2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부등호방이 이처럼 바뀌게 됩니다. 부등호가 바뀌는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함수값 자체가 지금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더 크죠. 근데 지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함수값이 큰지 작은지 여부가 이 두 함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밑이 1보다 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게 0이었고 밑이 1보다 작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게 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값이 왼쪽이 더 크다는 거는 실제로 지수 입장에서는 요 지수 쪽은 더 작아야지만 함수값이 더 크죠. 그래서 요 증가함수, 감소함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죠. 그죠? 마이너스가 또 붙으면 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를 바꿔야 되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사실은 여기선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는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부동방이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반대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fx가 만약에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1보다는 x2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잘 보시면 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부등호 유지. 만약에 fx가 감소를 한다면 그럼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지. fx1보다 f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오히려 x1이 x2보다는 더 크게 되는 이렇게 부등호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함수를 한 번만 이제 그냥 하나의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여러 개가 합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요 부등식을 풀어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볼까? 자, 로그 2의 로그 3분의 1의 로그 5의 위치 온데 5의 x. 자, 요런 식이 너가 1보다 더 작도록 하는 뭐 이런 범위를 구해라. 예를 들면 부등
호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일단은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하나당 진수 조건이 한 개씩 있다고 했지, 그지? 여기서는 로그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세 개예요. 진수에 해당하는 건 요 전체, 그 다음에 요 전체, 그 다음에 x까지. 그래서 진수 조건을 있는 대로 다 써주십니다.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로그 5의 x가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로그 3분의 1의 로그 5의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 진수 조건을 먼저 해결을 해보면 로그 5의 x랑 0을 비교할 때는 0은 로그 5의 1이죠. 5의 1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x가 1보다 크다. 여기서는 역시 너가 로그 3분의 1의 1인 거니까 요 로그 5의 x가 1보다는 큰 것이 아니라 작아야 되죠. 왜냐면 얘가 밑이 3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로그를 하나를 벗길 때마다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를 보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여기선 1은 다시 로그 5의 5로 바꿀 수 있고, 그럼 x는 이제는 5보다는 작아야 되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는 이제 그대로 들어간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 합친 게 진수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1보다 크고 5보다 작죠? x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실제 부등식을 푼다고. 부등식을 풀 때는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방정식의 해만 구해도 돼요. 너가 는 1이라고 한다면 1이 되려면 너가 2가 되면 되고, 2가 되면 3분의 1의 제곱이 되면 되고, 그러면 9분의 1, 5의 9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너가 3분의 1에 그리고 5의 x가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제 등식을 푸는 중이야, 등식을.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만 정해주면 되고, 그럼 로그 3분의 1이 2가 되려면 안에 있는 진수인 로그 5의 x는 9분의 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x는 5의 9분의 1승이 된다고. 여기까지가 방정식의 해예요. 근데 봐봐. 내가 지금 로그 방정식을 몇 번 풀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풀었지, 그지? 세 번을 푸는 과정에서 밑이 1보다 큰 거는 두 개, 밑이 1보다 작은 게 한 번 있었어.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까? 안 바뀔까? 어떨 것 같아? 다시 천천히 봐봐. 지금 원래 선생님이 이거를 부등식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해결이라면 방정식의 해를 딱 구해놓고 여기서 마지막에 부등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것만 정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경계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근데 부등호 방향은 언제 바뀐다고 그랬어? 밑이 1보다 작을 때 바뀐다고 했단 말이야. 자, 두 개는 밑이 1보다 커요. 하나는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부등호는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두 번은 안 바뀌고 한 번은 바뀌니까. 이것에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순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지에만 영향을 주지 부등식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만약에 얘가 5가 아니라 5분의 1이야. 그러면 밑줄보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니까 두 번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원래 것과 같아졌겠지.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여기서 부등호 방향은 한 번을 바뀌어서 x는 5의 9분의 1승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너를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5의 9분의 1승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의 해예요. 이 3개짜리 부등식 로그 파트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등식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진수 조건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수 조건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이제 우리 지수 로그 방정식 했듯이 치환을 했을 때 어떤 대소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곧잘 문제를 내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지수 자리에 2차식의 형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2x 너가 2에 뭐 x 빼기 잠깐만 마이너스니까 4.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양변이 밑이 지금 현재 하나는 2분의 1이고 2인 걸로 봐서는 이거를 너네가 밑을 통일을 하려면 2분의 1로 통일을 해도 되고 2로 통일을 해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뭘로 통일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실수가 적을까요? 그 밑이 2인 쪽으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밑을 통일할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1보다 큰 쪽으로 통일을 해야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2분의 1로 통일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마지막에 그 지수끼리 비교하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밑을 그냥 2로 통일을 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써놓고, 이제 지수끼리는 편안하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넘어가 보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뭐 x는 마사보다는 작거나 1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지수 자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해요. 뭐 이런 것도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다양한 함수들, 예를 들면 절대값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 자리에 무리함수 형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은 2차 함수 아니면 뭐 절대값 정도 들어간 형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치환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 범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개념 설명이 많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 어딨니? 70페이지죠. 70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지수 방정식을 풀 때랑 똑같이 푼다. 다만 부등호 방향이 이제 그대로냐 반대로냐 뭐 그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크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 6-1번으로 갑시다. 지수 부등식을 풀어라가 나오는데, 요거 6-1번에 괄호 2번 같은 거는 안 푸셔도 됩니다. 이번 문제 6-1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풀고 싶은데, 너의 루트 3의 x승, 너가 9의 3분의 1승이죠? 자, 이렇게 식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밑을 이제 다 3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지, 그지? 3의 2분의 x승이니까 3의 2분의 x 플러스 1승인 거고, 이쪽은 이제 3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꾸고 지수 법칙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2분의 x 플러스 1과 3분의 2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더 이상 지수에서는 뭐 주의할 거는 없어요. 어차피 진수 조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수 부등식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그 밑에 있는 괄호 3번을 보면 얘는 이제 밑이 좀 다르지. 얘는 하나는 밑이 5고 하나는 밑이 2짜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밑이 같은 것끼리만 연산이 되는 게 아니야. 밑이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수가 같으면 연산이 되기도 한다고 했지.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여기도 2x고 여기도 2x죠.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다가 2의 2x승을 이제 곱해가지고 형태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5를 한 개를 약분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 약분을 했어. 그 다음에 2의 2x승을 양변에 곱해주세요. 그럼 10의 2x가 되겠지. 이쪽은 뭐가 되냐면 원래 2의 5승인데 2를 한 개를 약분하면 2의 4승이 되면 16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10의 2x고 16이니까 너 이제 4의 제곱인데
양변을 루트를 취하면 2분의 1승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10의 x승이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제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x는 크다 로그 4가 되겠죠. 이렇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식을 마무리를 했다. 뭐 2로그 2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괄호 4번.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하게 생긴 어떤 그런 형태지. 8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x승,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승 빼기 6까지 너가 0보다 크다. 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2의 x승을 일반적으로 치환을 하겠죠. 치환을 하면 형태가 조금 더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 치환을 하면 t3승 마이너스 3 t제곱 더하기 2 t 빼기 6이 0보다 크다. 적당히 대입하면 뭐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2 같은 거 되나요? 2 안 되나요? 2 안 되는 것 같은데. 3 되나요? 3 되네요. 그죠?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요거 3 들어가면 0 되고 요거 3 들어가면 0 되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t제곱에 t 빼기 3으로 묶어주고 2에 t 빼기 3으로 묶어주면 여기 이제 합쳐지면서 t제곱에 t 빼기 3이 0보다 크다가 되지, 그지? 근데 어차피 t는 요게 t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t제곱은 0보다 크죠? 양변을 t제곱으로 나누셔도 돼요. 부등식은 가급적이면 플러스 2가 빠졌네. 부등식은 가급적이면 양변을 곱하거나 나누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가 부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곱하거나 나눠도 괜찮습니다. 얘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양변은 너로 나눠줬고 그러니까 t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2의 x승이 t였으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2의 3보다는 크게 나온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됐죠? 부등식 우리 몇 개만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몇 번 풀어보냐면 유제 6-1번에 1, 2, 3, 4번 다 풀어볼게요. 유제 6-1번에 1, 2, 3, 4번을 풀어보자. 유제 6-1번.
일단 밑을 통일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것끼리 나눠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같은 애들끼리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 자, 보세요. 일단은 얘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걸 이제 밑이 2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얘는 2의 4승이랑 3분의 1승이니까 2의 3분의 13승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1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 법칙 가지고 일단은 식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8의 x승이고 사실은 얘는 3의 2x승인데 9의 x승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양변을 8의 x승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8분의 9의 x승. 근데 1이라는 거는 8분의 9의 0승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x는 0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이제 9의 x승으로 나누지 않고 8의 x승으로 나눈 이유는 밑을 1보다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써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의 x승을 치환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t제곱 빼기 4랑 2의 x 플러스 2승이니까 4t가 되는 거예요. 4t 빼기 8이 되죠. 자, 여기서 양변을 섣불리 약분을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가 없고, 얘는 넘겨서 묶어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쟤는 t 빼기 2 t 플러스 2랑 우변에 있는 게 8로 묶으면 8에 t 빼기 2죠. 빼기 8에 t 빼기 2.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럼 이제 t 빼기 2로 묶어서 t 빼기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의 x승에 해당하는 t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죠. 근데 이제 마무리는 여기서 1보다는 크고 로그 2의 6보다는 작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마지막으로 4번도 이제 치환을 해서 푸는 건 맞는데, 위에서는 그러네. 저거 다 팔아먹었네. 뭐 오늘 팔아먹었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양변을 t-2로 약분을 안 했죠. 여기서는 2의 x승으로 약분할 거예요. 여기서는 왜 안 했고 여기서는 왜 약분을 하는지는 왜 그러냐면 2의 x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걸로는 약분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0보다 큰 걸로 약분하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t 빼기 2라는 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약분을 하게 되면 부등식의 해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도 가급적이면 약분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약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얘는 확실하기 때문에 약분을 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2t 플러스 8이 되고 t제곱 5 빼기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t에 관한 3차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t에다 적당히 뭔가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t에다가 2 들어가면 딱 되네. 그리고 10이 나오고 4 곱하기 3이니까 t가 2일 때가 근을 갖죠. 그래서 t 3승 넘겨주면 빼기 5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8인데 t가 2일 때가 성립하니까 조립제법을 바로 쓰겠습니다. 2
1, 2, 마3, 마6, 마4, 마8, 0.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t 빼기 2에 t 빼기 4에 t 더하기 1에 0보다 커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0보다 큰 거 보이니? 왜냐면 t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잖아. 얘를 내가 t라고 놓은 건데 그럼 당연히 t 플러스 1도 0보다 크겠지. 양변을 t 플러스 1로 약분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서정이가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너는 4보다는 크거나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럼 이제 2x승 치환했을 때 2x승이 2보다 작거나 같거나 2x승이 4보다 커나 같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커나 같다죠.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자, 밑에 6-2번을 보시면 연립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연립방정식과 비슷한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두 개를 구해서 범위에 맞춰서 연립하는 형태이고, 수능에는 사실은 잘 안 나오고요. 내신에 간간히 나오는 유형인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제 6-2번. 8분의 1, 81분의 1 보다 3의 x승이 커나 같고 9분의 1보다는 작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밑을 다 바꿀 수 있지. 3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꿀 수 있고 얘도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연립하면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2분의 1에 1 더하기 x 너랑 64랑 4분의 1의 x 요것도 이제 밑을 통일을 할 건데 가급적이면 밑이 1보다 큰 형태로 통일을 하는 게 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를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2에 6으로 바꿔주고 2에 마이너스 2x승으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밑에 거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6보다는 작고 6보다는 마이너스 2x가 크니까 범위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지? 마치 1보다 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x니까 3보다는 작죠? x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치? 넘어가고 2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오겠네? 답이 그래서 그냥 아니죠? 응? 뭐 약간 이상한데? 얘가 마3이네요. 미안해요. 마3이죠? 넘어간 마3. 그래서 여기다가 마3이 범위가 더 작으니까 얘만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답이 나오더라.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 이제 일반적인 로그 부등식이 나와요. 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진수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2번에 괄호 3번 같은 건 사실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밑과 진수 둘 다 미지수가 들어간 형태는 아직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이 영원히 안 봐도 될 겁니다. 내신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 로그 0.5의 x제곱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역시 로그 0.5의 x 빼기 5 너가 로그 0.5의 5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얘랑 나눠서 쓰기보다는 얘를 넘겨서 덧셈으로 바꿔서 로그끼리 곱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넘겼습니다. 로그 0.5의 x제곱 빼기 19에다가 넘어가서 얘랑 곱해지죠? 로그 0.5의 5의
x 빼기 5까지. 자,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된다고. 밑이 같으니까 너랑 비교해주면 되죠? 그럼 뭐가 남냐면 x제곱 빼기 19가 5x 빼기 25보다는 이쪽이 작은 게 아니라 거꾸로 부동반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밑이 1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넘겨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너가 넘어가 보면 x제곱 빼기 5x 너가 더하기 6 되나요? 크다 0. 그래서 x값은 2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안 했냐면 처음에 로그에서의 진수 조건을 안 했죠. 너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너도 0보다 크다. 이거를 안 했단 말이야. 0보다 크려면 x는 5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x는 루트 19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19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범위가 요게 좀 더 작죠. 그래서 x는 5보다는 커야 되고 요게 안 되고 x가 3보다 크면서 5보다 커야 되니까 x는 5보다 커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답이 이런 식으로 x가 5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부등식 푼 건 아무 의미가 없었고 이 부등식의 해는 오히려 진수 조건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2번, 2번 풀어보세요. 로그의 개수만큼 다 성립해야 돼요. 항상. 로그가 10개 있으면 진수 조건 10개가 다 성립해야 됩니다. 진수가 0보다 작으면 로그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 바로 2번은 이제 양변의 밑이 좀 다르죠. 밑이 다른 거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9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밑을 3으로 바꾸자. 로그 3에 x 빼기 1인데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했어요. 곱하면 이쪽이 이렇게 돼서 2 로그 3에 x 빼기 3이 되고 진수끼리 비교를 하려면 앞에는 개수가 이제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여기다 올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상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양변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x 빼기 3의 제곱이 x 빼기 1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진수 조건상 얘네도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x는 3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엔 요거 이제 2차식 풀어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2랑 5 바깥쪽인데 3보다 큰 거니까 x는 5보다는 크게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2보다 작을 수는 없죠. 진수 조건 때문에. 이런 문제였다.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유제 6-3번에 괄호 2번이랑 괄호 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6-3번에 괄호 2, 3번을 풀자. 괄호 2, 3번.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 통일이 되어 있죠. 0.5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앞에 곱해진 2를 지수로 올려주세요. 지수로 올리기 전에 진수 조건 써줘야 되겠지, 그지? 진수 조건은 x가 4보다 크다. 우변의 진수 조건은 x가 2보다 크다인데 4보다 큰 쪽이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x 빼기 2. 그럼 이제 밑이 통일이 됐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랑 x 빼기 2를 비교를 하는데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작아야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이렇게. 그럼 이제 거의 끝났죠? 9x 14가 아니지 18이 0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그럼 3이랑 6으로 인수분해 되죠?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진수 조건 4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면 얘는 이제 우변에 로그 4가 있죠. 좌변은 로그 2에 x 빼기 5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로그 2에 x 빼기 2 더하기 1.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지 않는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일단은 진수 조건 먼저 원래 다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x가 5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되니까 x가 5보다 큰 거잖아. 사실은 내가 푼다고 하면 이거를 굳이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등장을 시키지 않고 원래가 이제 이 상태인데 각각 좌변에 있는 밑과 진수를 제곱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로그 연산 중에서 로그 A의 B랑 누가 항상 같냐면 로그 A의 N승, B의 N승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기가 좋냐면 밑을 이제 통일을 시킬 때 사용하기가 좋아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 그지? 그래서 너를 4로 바꿔주면서 이제 이 부분만 식이 2차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분수를 좀 쓰지 않고 약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고 플러스 1인 거는 로그 4에 4니까 얘랑 합쳐지면서 4에 x 빼기 2가 x-5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겠죠.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 4x 더하기 얼마? 33인가? 이렇게 나오죠? x는 3과 11 사이인데 5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지. 5보다 크고 11보다는 작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옆에 6-3번 보겠습니다. 6-3번에 괄호 1번만 풀 거고 옆에 있는 괄호 2번을 풀려면 밑을 또 2짜리 로그를 취해서 못 푸는데 밑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간 이 형태는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3의 x의 제곱 이쪽은 로그 3의 x의 4승인데 좌변의 제곱은 로그 전체가 제곱이 된 거고 우변의 4제곱은
진수만 4제곱이 된 거라서 너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넘어가서 묶어주면 돼요. 굳이 치환을 할 것까지도 없지, 그지? 치환해도 상관은 없어. t제곱 이 4t보다는 크니까, 작으니까 넘어가면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로그 3의 x니까 x 입장에선 1보다 크고 3의 4승보다는 작겠죠. 진수 조건은 여기선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다. 우리가 x에 대한 범위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나오겠죠.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밑에 있는 유제 6-4번에 괄호 1번, 괄호 2번 풀어보겠습니다. 6-4번에 1, 2번. 거기 성경이 수련회 갔다 왔니? 아니면 다음 주니? 다음 주구나. 보시면 얘는 반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하는 게 조금 편하긴 편하죠. 근데 이제 지수 형태랑은 좀 다르게 치환을 했다고 해서 뭐 0보다 큰 범위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로그 쪽은. 애초에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요거를 t라고 놉시다. t제곱 4 빼기 3t가 되겠지. 진수 조건상 x는 0보다 커야 되는 상황. 근데 요거 풀어보면 진수 조건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넘겨서 계산해보면 t가 아마 마이너스 1이랑 4 사이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t는 로그 x였으니까 x 입장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승과 10의 4승 사이의 값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고, 여기서는 이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2 더하기 t가 나오고 3 더하기 t가 나오죠. 빼기 12 t제곱 5t 빼기 6 작거나 같다 0. 그럼 역시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1 사이에 있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얘는 이제 동호가 들어가죠. 근데 t가 로그 2의 x니까 x 입장에서는 2의 마이너스 6승보다는 커나 같고 2의 1승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수 조건을 쓸 일이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은 뭐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런 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형태인데 fx라는 함수를 이제 개수에다가 로그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식을 조금 f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준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로그 a에다가 x를 곱한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x의 개수가 되는
더하기 로그 A 플러스 2까지. 자, 이렇게 괄호 1번 다음 방정식이 중근,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를 각각 구해봐라. 판별식에 대한 얘기죠.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근데 요 개수가 2로그 A이기 때문에 짝수근의 판별식을 써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러면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0이 되는 거는 로그 A 입장에서는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가능하죠. 로그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즉 A는 10의 제곱일 때랑 10의 마이너스 1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범위가 바깥쪽이겠지, 그지? 즉, A가 10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A가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라면, 단답형이라면 이 부분에서 답이 안 맞죠, 없죠? 우리는 진수 조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A 값이 0보다 커야 되더라.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지? 근데 쟤는 이제 그냥 쓰면 돼요. A가 10의 제곱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승보다는 크다.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는 거는 요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은 거에다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되지. 근의 합과 곱의 부호에 대한 게 추가가 되는데 어떻게 추가가 되면 되냐면 합은 0보다는 작고 곱은 0보다는 커야 되죠. 요거를 지금 요 조건에다가 같이 합쳐주시면 두 근이 모두 이제 음수가 되는 범위가 되더라. 합 같은 경우에는 로그 A니까 0보다 작고 곱은 로그 A 플러스 2가 0보다는 크고 그럼 로그 A 입장에서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면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범위를 얘랑 합쳐줘야 되겠네.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 크고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이 범위를 벗어나죠. 안 되죠. 그죠? 요거밖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 크고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는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런 데 등호 들어가고 요런 건 등호가 다 빠지지, 그지? 그 다음에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는 거지. 판별식이 음수인 거죠.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위로 떠 있다는 얘기고 위로 떠 있으면 이제 허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얘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허근 조건과 동일한 요 조건이 되겠네요. 보통은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이 잘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항상 0보다 뭐 크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6-5번이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다 풀진 말고 뭘 풀어보냐면 괄호 1번 유제 6-5번에 괄호 1번 그 다음에 괄호 4번 괄호 5번 이렇게 세 개만 풀어볼게요. 유제 6-5번에 1, 4, 5만 풀어봐라. 갔다 오세요. 아까 안 가고 뭐 있어? 쉬는 시간 개 길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럴 수 있죠. 미안해. 졸린 수업이야 좀.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람이 아주 노잼은 아닌데 수업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다른 과목 학원 선생님들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좀 드라마틱 하시지 않니? 좀 아닌가? 어떠니? 영어 어때? 성경 영어 학원 선생님 어때? 활기차시지 않나 좀 보통? 그지?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 대체로 좀 조용조용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좀 더 활기차게 해볼까? 그래, 고마워요. 기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어제 샌드백을 잘못 친 것 같아. 그래서 팔꿈치가 아파요. 치는데 다 뻗으면 안 되는데 다 뻗어서 쳐서 팔꿈치에 데미지가 간 게 아닌가. 초보라 살살 때려야 되는데 또 샌드백 때리다 보면 재밌거든. 그래서 막 빵빵 때리다가 옆에 선수들은 막 진짜 막 뻑뻑 때린단 말이야. 응? 힘들죠. 그러면 힘들면서 그냥 힘든 그 맛이지, 그지? 체육관에 이제 그 우리나라 챔피언 두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 매일 거의 매일 한 분은 거의 매일 보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덩달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뭐 자세가 잘못된 게 있겠죠. 주말에 좀 쉬면 괜찮지. 응? 정각이 무슨 말이죠? 10시에 10시에 못 끝나는 게 무슨 말이죠? 오늘 수업 10시에는 끝나요? 어. 집에 가는 너네가 집에 가는 시간이 오답을 풀고 가면 10시가 넘으니까 그럼 오답을 풀고 10시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9시 50분에 끝나고 그래. 그런 걸 바란다. 아니면 오답을 위해 20분만 해가지고 40분에 끝나. 오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응. 오늘은 그러면 끝나는 거를 10시 정도로 여러분이 오답을 마치는 걸 10시 정도로 목표로 해서 한번 빨리빨리 해봅시다. 선생님 몇 번 하라고 했죠? 1번? 4번, 5번 하라고 했죠? 자. 선생님 사실 10시 이후까지 수업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그렇죠. 마이너스 2 로그 A에 X 플러스 로그 A.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인 거죠? 짝수근의 판별식 로그 A에 그리고 빼기 로그 A가 0이 되겠네요. 그럼 로그 A가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1이니까 A는 1 또는 10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려면 i의 위에 있거나 접하거나지, 그지? 즉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는 작거나입니다.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부등식이 0보다 큰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아니다. 판별식은 오히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작거나 같다 0이 되고 그럼 이제 범위상 1과 10 사이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5번은 한근은 양수, 한근은 음수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원래는 우리가 판별식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되지만 사실은 한근이 양수, 한근이 음수라는 거는 곱이 음수가 돼야 되죠. 로그 A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럼 A가 1보다는 작되 하한선이 없으면 진수 조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수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음의 실근 한계, 양의 실근 한계를 갖게 될 때는 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곱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오지? 얘가 음수가 나오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판별식은 사실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 괄호 5번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기본 문제 6-4에서의
지금 괄호 2번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모두 음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판별식도 하고 합도 하고 곱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만 했어? 그냥 곱이 음수다 이것만 했죠. 곱이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넘어갑니다. 6-5번 옆에 보겠습니다. 실생활의 활용 문제이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두 도시에서 A시의 인구와 B시의 인구가 각각 변화하는 상황. 근데 A는 원래가 B의 1.5배예요. 근데 A는 그 대신 성장하는 비율이 연 5%, B는 연 7%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B의 인구가 A의 인구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과연 언제부터인가? 단, 상용 로그 값을 줄 테니 이걸로 계산을 해보자. 자, A라는 거는 지금 현재 1.5B죠. 1.5B. B의 1.5배인 상태인데 얘는 매년 5%씩, 즉 1.5B에다가 뭐가 곱해지게 되냐면 5%니까 1.05가 곱해진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 미지수 n으로 놓고 B 같은 경우는 B에다가 1.07의 n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둘 중에서는 오른쪽 B 쪽이 더 이제 크길 바라는 거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좌변이 뭐냐면 n년이 지났을 때 A의 인구, 우변은 n년이 지났을 때 B의 인구입니다. 매해 7%, 5%씩 곱해진다. 자, 그럼 B는 약분을 할 수 있고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하라고 했으니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상용 로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로그 1.5가 되고 더하기 n 로그 1.05 여기가 n 로그 1.07이 되겠지? 응? 어느 거? 요거? 로그 취하면 덧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따로 찢은 겁니다. 자, 요 값은 문제에 나와 있죠. 로그 얘는 0.0212. 요 값이 1.07이니까 0.0294. 그 다음에 요 값이 로그 1.5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 1.5는 로그 2분의 3인 거 보이니? 그렇다는 거는 로그 3 빼기 로그 2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로그 3이랑 로그 2를 다 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빼면 얼마나? 0.1761 나오네요. 1761. 너가 크다 넘어가서 합쳐주면 n으로 묶고 너에서 너를 빼면 0.0082가 나오죠. 그래서 양변 이제 부등식 82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82로 나눠주면 이렇게 답은 이렇게 되겠죠. 저거는 너네가 산수해봐라. 답이 22년이래요. 22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한번 해보냐면 밑에 있는 6-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제 6-6번. 부등식 식을 잘 세워주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마지막에 연산까지. 증가율이 매년 3%, 현재의 2배 이상. 1.03의 n승이 이제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3%씩 증가한다는 거는 1.03배씩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복리입니다. 복리. 양변의 왜냐면 밑에 주어진 값이 상용 로그 값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밑이 2인 로그에 대한 값을 줬다면 예를 들면 그럼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줬어야 되겠지, 그지? 문제에서는 상용 로그 값을 줬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시면 됩니다. 상용 로그는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주어진 요 식에다가 양변의 로고를 취해서 로고 연산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이제 로고 값을 줬죠? 1.03이랑 로고 2의 값을 알려준 상황. 자, 양변의 로고를 취해 볼게요. 그럼 n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1.03이 되고 우변은 로그 2가 됩니다. 이렇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1.03이 0.0128 로그 2가 0.3010 양변을 서로 나눠주시면 n은 크거나 같다. 128분의 3010이죠? 요거 이제 나눗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연산은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칙 연산 배우려고 수업 듣는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옆에 지수로그 대소 비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수로그 대소 비교는 사실 우리 굳이 함수나 방부등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지수 로그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미 대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뭘로 통일하냐면 밑을 이제 통일한 상태에서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기본 문제 6-6번 같은 거 보시면 대소를 비교를 해봐라.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밑이 같을 때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대소 관계가 달라지는 거지, 그지? 지금 보면 얘는 x가 0, 1 사이에 있어요. 비교하고 싶은 거는 x의 x제곱승이랑 x의 2x승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내가 현재는 모르지만 x제곱이랑 2x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알지. 이 범위에서는 어느 쪽이 더 크겠어?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제곱 있고 2x가 있고 잘 보면 여기가 2가 되죠? 즉 0부터 2 사이에서는 2x 쪽이 더 크게 됩니다. 이쪽이 더 커요. 지수는 비록 오른쪽이 더 크긴 하지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뒤집어 뒤지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사실은 이 범위에서 너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찾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 자 밑에 보시면 얘는 A가 1보다 크고 B는 1보다는 작고 곱한 거는 또 다시 1보다는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A, B는 1보다 크다. 그래 놓고 비교를 하고 싶대. 로그 A 제곱의 B 그 다음에 로그 A의 B제곱 그 다음에 로그 B의 A제곱 일단은 요거랑 비교하기가 좀 좋아요. 너랑 비교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지금 밑이 다 다른 거는 보이지, 그지? 아니면 요렇게도 비교하기 좋아요. 왜냐면 얘는 밑을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지. 너도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요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당연히 로그 A의 B라는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로그 A의 B라는 게 과연 음수일까 양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그 A의 B랑 0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사실. 근데 0이라는 거는 로그 A의 1이에요. 그럼 봐. 지금 A는 1보다 밑이 크다 그랬지. 그러면 B와 1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현재 커? 1이 더 크죠. 그럼 B와 1 중에서 1이 더 크다는 거는 밑이 1보다 큰 로그 값도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로그 A의 B라는 값은 0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2분의 1 로그 A의 B랑 2 로그 A의 B 중에서는 얘가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너랑 너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로그 A의 B가 음수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요거를 잘 보면 AB가 지금 1보다는 곱이 크죠? 우리가 너랑 너를 비교할 때
서로 역수관계라는 건 안단 말이야.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지? 근데 얘가 음수야.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둘 중에서는 얘가 더 크겠지. 그지? 즉, 이 음수인 것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야. 이 음수인 것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죠. A가 B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바꿔도 되지, 그지? 혹은 거꾸로 B가 B로 갈까? B가 A분의 1보다 크다로 가자. 이렇게. 요거를 왜 이렇게 바꿔줬냐면 로그 A의 B라는 것을 이제 요거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로그 A의 A분의 1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려고. 자, 방금 내가 B가 A분의 1보다 크다 그랬죠. 얘가 얘보다는 커요. 근데 요게 얼마냐면 정확히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로그 A 입장에서는 너가 너보다 더 크다는 거는 로그 값도 이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라는 거야. 그럼 음수 중에서도 이쪽이 절대값이 더 작고 절대값이 이쪽이 더 커서 얘가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 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밑이 일치하지 않는 과정에서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를 해석을 못하면 좀 풀기가 조금 어려운 대소관계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유제 6-8번, 6-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제 6-8, 9번 풀어보세요. 8, 9번. 수업을 딱 45분에 마치고 그때부터 오답을 풀고 10시에 희망적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오답을 15분 만에 푼다는 전제하에서죠. 풀 수 있겠지. 이거 풀고 연습 문제 조금 풀고 하면 끝입니다. 6-8, 6-9번 풀어보세요. 유제 6-8, 6-9번. 뭔 소리지? 밖에서 나는 소리지. 밖은 정말 박음이 안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랑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죠? x제곱이랑 3x 중에서는 x가 1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겨서 너가 0, 여기가 3인데 그 구간에서는 1부터 3 사이에서는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는 오른쪽이 더 커요. 근데 지수만 오른쪽이 클 게 아니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인 식의 값도 오른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지수도 오른쪽이 크고 밑도 오른쪽이 크니까 부동반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얘네는 둘 다 1보다 이제 작은 A, B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데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역시 서로 역수 관계에 있을 텐데 둘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즉 로그 A의 B와 1을 비교를 하려고 해.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1이라는 거는 로그 A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봐. B보다는 A가 더 작아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진수가 더 작은 쪽이 값 자체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로그 A의 B는 이제 1보다는 좀 작게 나옵니다. 1보다 작게 나와요. 0보다는 어떨까? 얘가 로그 A의 B가 0보다 클까 작을까? 0이랑 비교를 하려면 로그 A의 1이랑 비교를 해주면 되죠. 자, B가 1보다는 더 작아요. 근데 B는 1보다 작지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값은 오히려 B 쪽이 더 크게 됩니다. 즉 로그 A의 B는 0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에 속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의 역수에 해당하는 로그 B의 A는 1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로그 A의 A분의 B를 뭘로 바꿔줬냐면 로그 A의 B 마이너스 1로 바꿔줬단 말이야. 여기서 1을 빼면 얘는 0보다는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게 된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6-7번 한번 보시면 기본 문제 6-7번 사실 요거는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닌데 원래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했냐면 거듭 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하나는 8의 7분의 1승 하나가 5의 6분의 1승 하나가 6의 5분의 1승이죠.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려면 다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해서 이제 5, 6, 7의 최소 공배수로 거듭 제곱을 했단 말이야. 5, 6, 7은 서로 다 서로소이기 때문에 그냥 5 곱하기 6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8은 뭘로 바뀌냐면 5의 30승으로 바뀌고, 아니 8의 30승, 5는 35승으로 바뀌고, 6은 42승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대소 관계가 된다. 각각을 7 곱하기 6 곱하기 5승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약분되고 30승 되고, 약분되고 35승 되고, 약분되고 42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하라는 건데 이걸 이제 그대로 비교하기가 다소 좀 불편하죠. 어차피 이 값은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상용 로그 값을 알려주고 있어.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로그를 취해서 구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요걸로 하게 되면 로그 8의 30승이랑 그럼 얘는 얼마? 90 로그 2인가? 다음에 로그 5의 35승 같은 경우에는 35 로그 5인데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죠. 마지막으로 로그 6의 42승은 얘는 누가 봐도 쟤보단 크구나. 42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지? 이거 세 가지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차피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줬으니까. 근데 연산이 조금 번거롭죠. 하지만 연산을 해서 구하는 뭐 이런 문제이다. 넘어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기본 문제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중요한 게 조금 더 많아서 얼른 넘어갑시다. 6-8번 하지 말자. 연습 문제로 가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굳이 뭐 약간 지나칩니다. 지금 뭐 기본 과정에서. 뭘 해볼 거냐면 연습 문제에 6-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번. 연습 문제 6-3번. 나오긴 사실은 이런 게 잘 나와요. 이런 게 잘 나오고 6-3번이라든지 아니면 6-5번, 그 다음에 6-4번 뭐 이런 것들 딱 잘 나오는 것들인데 보시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B라는 거는 A가 B를 포함하는 거지, 그지? B가 A의 부분집합,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해라. 결국에는 그냥 A, B가 서로 집합이 같을 때가 B 빼기 A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냥 오른쪽에 있는 b라는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4x승 빼기 10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하면 바로 2랑 8로 인수분해가 되지. 2의 x승 빼기 2랑 2의 x승 빼기 8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너는 2의 3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a의 최소값은 정확히 2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고, 여러분 6-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4번 풀어보세요. 6-4번. 합성이 3번 되어 있는데 로그 2에 로그 2에 로그 2의 x인 거죠. 로그 2에 로그 2에 로그 2x. 합성이 3번 되어 있다는 거는 진수 조건도 3번입니다. 진수 조건도 꼭 신경 써줘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진수 조건을 볼 건데, 진수 조건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진수 조건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마지막 거를 풀어보면 로그 2의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조건에 대한 진수 조건입니다. 근데 얘가 요 두 가지 조건보다는 범위가 더 작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여기서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래서 진수 조건이 사실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니까 2보다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우변을 이제 부등식을 풀면 로그 2의 2가 될 텐데, 그럼 이제 로그 2의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 2의 x가 작거나 같다 2가 되고, 그럼 안에 있는 너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부동 방향은 계속 그대로, 마지막으로 x는 16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 2보다 크고 너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답은 14개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진수 조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 요 6-5번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문제인데, 자 보시면 다음 부등식의 해가 x가 2보다 작다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a의 x 빼기 1, 그 다음에 너가 a의 2x 플러스 b. 어차피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해일 때잖아. 지수끼리 같을 때가 경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2보다 작다라는 거는 x에다 1을 넣으면 지수끼리는 같아져야 돼요. 1을 대입해 보시면 1, 4,
플러스 b가 나오지, 그지? 즉 b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되는데 그럼 너가 일단은 마3이고 x 빼기 1이랑 여기 어디 갔어? 2x 빼기 3이랑 비교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x가 2보다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너가 넘어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지금 x가 2보다 작다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원래 부등식 요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a가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러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반드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로그에 대한 부등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로그에 a의 3x 빼기 2b인데 너가 마3이니까 플러스 6 이쪽이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4 a의 x제곱 빼기 4 그럼 이제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너랑 너로 그리고 진수 조건 꼭 신경 써줘야 된다. 각각이 0보다 커야 되죠. 너도 0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된다.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2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상으로는 요것만 남겠다. 그지? 그러면서 요거 부등식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크다 0이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진수 조건 합쳐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6-5번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의 경계는 항상 방정식의 해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려면 위치 1보다 작다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정도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6-6번을 한번 해보는데 6-6번은 사실은 몇 년 전 평가원 기출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라.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연습 문제 6-6번. 우리 한 서너 문제 정도만 더 풀고 마칠 겁니다. 이거 풀고 한 6, 7, 8번 해야겠지? 육, 7, 8번이랑 11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적이죠? 갔다 오세요. 그러세요. 이 지역 이게 지금 다 생활복인 거지. 그 너네 입고 있는 게 후드티가, 그지? 아,
아, 그래? 그래, 맞아. 생각보다 교복을 요새는 애들이 많이 안 입더라. 일주일에 한 번 입고 그러던데. 교복이 또 불편하잖아. 그래? 아, 진짜? 교복 근데 잘 입지도 않을 거면서 사는 게 사실 되게 돈 아까운데. 교복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서정아, 너네 생활복은 색깔이 그거 하나야? 회색이 혹시 너네 학교 있니? 회색? 있기는 이거는 겨울. 아, 그래. 여름에 있는 건 회색이랑 카라는 빨간. 그래? 아, 오늘, 우리 그 복싱장에 있는 중2짜리 남학생이 하나 있거든. 걔는 선수 준비하는 애인데 되게 잘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 그런 옷을 입고 왔거든, 오늘 정확하게. 딱 그 생활복을 입고 왔거든. 그지? 네, 근데 약간 남자애들 중에 운동하고 다니는 애들 다 그거 생활복. 반팔로 입거든요. 근데 약간 후드티였는데? 후드티, 회색 응. 후드티요? 응. 아, 회색 후드티도 있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이름 모르겠다. 요즘 약간 허여멀건하고 팔다리가 길고 좀 생긴 거는 복싱 안 하게 생겼어. 되게 순하게 생겼어. 근데 되게 잘 치거든. 이게 보면. 되게 허옇고. 혹시 이름 들어보시나요? 이름 까먹었어. 이정우 아니에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키는 그냥 한 용준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한 저 정도? 조금 그냥 적당히 큰 키. 근데 팔이 엄청 길어. 리치가 엄청 길더라고. 아는 애 아, 그래? 나랑 같은 체육관 다니. 오늘 인사했는데. 응? 뭐 얼마나까지 모르겠는데 쭉쭉 뻗는 거 보면 되게 멀리 뻗더라고.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근데 되게 걔도 시작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반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잘한다고 하더라고. 저희하고 밴드 것이 들어보시는 아, 그래? 약간 하얗고 좀 잘생겼어. 아, 그래요? 응. 아닌가? 아, 그래? 자, 봅시다. 지수함수 AX승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이 A. 근데 4,0이라는 어떤 점이 있고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밑줄 원의 내부에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사실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원래 문제에서도 그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답형 문제였어요. 이제 이게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y는 루트 3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만나는 점이 뭔가 있겠죠? 이 점을 A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0이에요, 4,0. 자, 그러면, 지금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내부에 얘가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경계는 언제가 되냐면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을 때가 경계예요. 원의 내부와 원의 밖의 경계는 원 위의 점이죠. 그럼 OB가 지름이고 A가 원 위의 점이라면 당연히 각 O, A, B는 어떤 각이 되냐면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못생겼고 어쩔 수 없죠. 약간만 성형을 해줄까? 나쁘지 않죠. 자, 이 정도면 생긴 대로 살자. 근데 이제 요 원의 내부에 있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정확히 요 위에 있을 때보다는 이 값이 조금 아래 있길 바란다는 거지, 그지? 근데 요 점에 좌표가 있을 텐데 너가 x좌표를 뭐라고 잡을까? t라고 잡을게요. 루트 3으로 잡읍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너의 내부에 있으려면 너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만큼이 2,0이 되겠죠. 내부라는 거는 이 길이가 너의 반지름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 2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 그럼 이제 써주면 되겠지? t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빼기 0의 제곱이 작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지금 뭐 쓴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 반원의 반지름을 비교를 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보다는 값이 더 작게 되는 순간이 되겠구나. 경계는 사실은 이제 이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뭐 이걸 가지고 그냥 구해도 아마 구할 수 있긴 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1대 루트 3이고 1대 3이라서 이거 딱 4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찾기는 좀 어렵고, 요거를 부등식을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요. 즉 t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t와 a의 관계는 a의 t승이 루트 3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t가 1이라는 거는 a가 루트 3인 거고 t가 3인 거는 a의 3승이 루트 3인 거니까 그럼 a의 얘가 만약에 1이면 a가 루트 3 만약에 너가 3이면 3의 6분의 1승인가? 얘는 2분의 1승인 거고 a는 그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없어졌고 맞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7번이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좀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부등식을 풀어주는 그런 문제인데 얘는 밑과 진수에 비록 둘 다 fx, gx 어떤 미지수 형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름 평가원에서 상당히 좀 선호하던 유형이라서 내신에서도 여전히 잘 나와요.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생긴 gx가 있고 아니지? 얘가 fx인가?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서 1, 2, 4,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7, 여기가 10이죠. F, G. 자,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로그 GX의 FX가 1보다는 좀 커나 같길 바란대. 그리고 요게 지금 어떤 보조선이냐면 Y는 1이에요. Y는 1. 요게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요거를 우변을 1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gx에 gx로 바꿀 수 있지, 그지?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고. 갈림길이 어떤 갈림길이냐면 gx가 만약에 1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fx가 gx보다는 더 크거나 같으면 돼요. 왜냐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만약에 gx가 1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거꾸로 fx보다는 gx 쪽이 더 커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때 중요한 거는 진수 조건상 우리가 얘네가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즉 어느 범위만 살리는 거냐면 fx, gx가 둘 다 0보다 큰 범위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될 수가 없죠. 이런 거 다 안 돼요. 이렇게. 하나라도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g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는 거는 요 위쪽 동네죠. 위쪽 동네에서는 우리가 f가 g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즉 10보다는 더 크거나 같으면 된다. 두 번째로 gx가 만약에 1보다 더 작으면 너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요 fx가 g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fx가 이쪽인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2부터 4가 가능하겠죠.
그때 2는 등호가 들어가지만 4일 때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 이 등호는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이 4에서의 등호가 빠지는 거는 여기서의 진수 조건 때문에 fx, gx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빠진다. 요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6-8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치동 아이들은 그러면 이성을 볼 때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가 영향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잘생겼어, 기본적으로. 근데 공부를 잘해. 그거랑 잘생겼는데 복싱을 잘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더 낫나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둘 다 생긴 건 잘생겼어요. 생긴 거는 갖다 성격. 내가 말하는 거 그런 거는 다 이제 비슷해. 뭐. 근데 한 명은 공부 쪽인 거고, 한 명은 뭐 복싱을 잘해. 유망주야. 잘생겼으면 그래? 그럼 결국엔 잘생긴 것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래? 정말 노답이군요. 나는 뭐 그런 게 있나 했지. 뭐 약간 뭐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좀 매력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의외로. 아,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지. 다른 데선 또 안 그럴까? 예를 들면 어촌에서는 물고기를 잘 잡으면 멋있다.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로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물질을 잘하면 멋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것 같은데. 잘생기지 않으면 다 소용없지.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잘생긴 사람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가정하에서죠. 근데 약간 굉장히 다른 종류의 매력이잖아. 복싱을 잘하는 애는 보통 이제 그래도 몸도 좋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운동신경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또 머리가 좋고 뭐 좀 더 뭐 그런 게 있겠죠. 운동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아니죠. 운동도 근데 타고나잖아. 타고나는 부분도 많아요. 그 예체능만큼 재능이 중요한 부분은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뭐 특히 공부도 어느 정도 재능이죠. 재능이 아닌 게 뭐가 있겠니? 그지? 미술하는 애들이 재능. 미술도 그렇고 뭐 아니 뭐 노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능 차이가 크죠. 그래도 공부라는 선택지가 조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낫지 않나. 근데 중학교 수행평가에 응. 노래 직접 부르는 거 넣지 말아달라고. 아 진짜? 왜? 재능이잖아요. 아, 아이고 너무 뭐, 싫어요. 아니 그게 잘 부르는 애랑 못 부르는 애랑 재능 차이인데 그럼 뭐 수학도 재능 차이죠. 다. 수학은 근데 노력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날 때부터 수학을 못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재능 차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도 재능이야.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노래를 잘하듯이. 노래도 적당히 잘하는 애가 있고 진짜 얘는 진짜 되게 타고났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게. 자기가 그래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쯤은 있거든. 뭐 아주 잘하진 않아도. 나중에 여러분이 직업을 고를 때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죠. 돈, 그다음에 재미, 그다음에 사람.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돈도 많이 벌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사람한테 되게 치일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든지 혹은 재미있는데 돈을 못 벌어. 혹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은 다 괜찮은데 뭐 재미가 없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두 가지 정도만 만족을 하면 그냥 훌륭한 직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다 만족된다?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보통은 참고 다니고
셋 다 만족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보통 이직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 밑줄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고 a 값의 범위를 보여. 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지만 사실은 요 2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모든 실수는 아니었지. t는 0보다는 큰 범위에서만 이거를 만족을 하면 돼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0보다 큰 범위에서 만족하게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커 나갔다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실제로 잘 나오는 형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요 상태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통 어떻게 풀어내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항상 만족하는 조건은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물론 접할 수는 있고 여기서는 그냥 요거를 썼을 때 답이 잘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이렇게 하면 답이 잘 나오죠. 답이 잘 나와요. 이게 왜 답이 잘 나오냐면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 이 대칭축이 포함이 되거든. 즉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자, 즉 요 T축이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면 접하거나 밑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이 문제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판별식은 동일하게 나오겠지. 어차피 너를 제곱한 값은 동일하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우리의 범위 자체가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굳이 너보다 아래로 지나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식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럼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는 거야. 이 상태에선 그럼 너네가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대칭축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4분의 a가 되겠죠. 4분의 a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케이스로 나눠서 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이만큼을 이항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동치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동치 변형, 동치가 뭔지는 알죠? 두 명제가 서로 동치라는 거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명제라는 건데 이 부등식과 동일한 해를 갖는 다른 부등식을 만든 거야. 이거는 2차식이랑 t축을 비교한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2차식이랑 이렇게 생긴 마이너스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얘를 그려서 이제 그려보면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근을 갖는데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죠. 자, 근데 범위는 사실은 우리는 0보다 큰 범위만 보고 싶어. 이 범위만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지나가면 돼? 이 직선은 너보다는 좀 정확하게 기울기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너보다는 좀 아래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도 역시 뭐가 되냐면 그냥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만약에 이런 식의 부등식이었더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너네가 나중에 공수하려면 어차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1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11번 선생님 할게. 50분이 넘었어. 그럴 수 있죠.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신년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어림도 없죠? 자, 6대 11번 하지 말까? 그럼 이거 맞추면 안 할게. 자, 잘 봐. 6대 11번 문제만 봐봐.
너를 XY라고 놨어. 라지 XY라고 놨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뭘 뜻하게 될까? 저 문제가 달라서 모르겠어요. 그래? 넌 뭐라고 돼 있어? 로그 2의 X제곱, 로그 2의 Y제곱 있는 그게 있거든? 양수 XY가 아니, 로그 2의 X의 제곱, 로그 2의 Y의 제곱 있는 그 문제가 있어, 연습 문제. 그 11번 언저리에 있을 거야. 로그 2의 X의 제곱이요? 있을 텐데,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세요. 책을 들고 다니, 제발. 자, 이거를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 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이 지금 여기 방정식이 뜻하는 게. 지금 괄호 1번을 보면 라지 X, 라지 Y로 치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냐고 그러면. 치환하는데요? 치환을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뭘 나타내? 라지 라지 X제곱 더하기 라지 Y제곱이 8이라는 이게 뭘 뜻하냐고. 이거예요. 뭘 나타내겠어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인데. 잠시만요. 이거 이게 뭘 뜻해?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걸 보면 원이라는 도형이 떠올라야 된다고. 원을 그려서 푸는 문제란 말이야. 왜냐면 x 빼기 y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x 빼기 y의 범위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 너를 는 k라고 놓고 갖다 대입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얘는 또 뭘 뜻해? y는 x 빼기 k가 되겠지. 직선이 된단 말이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된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의 xy 절편의 범위를 말한다고 사실은.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2루트2라서 이만큼이 아마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뿔마 4가 된다고 k값의 범위가. 그런 문제야. 나름 중요한 문제라고. 자, 이 정도 합시다. 오답 줄게요.